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다 실바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파벨라에서 73년을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 동안 매일 빈민가 아이들에게 무료로 밥을 먹여온 제 이야기입니다. 1950년 저는 브라질 북동부 바이아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 가족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노동자였고 부모님과 10명의 형제자매가 함께 살았으며 우리는 자주 굶주렸습니다. 제가 8살 때 큰 가뭄이 왔고 사탕수수가 말라 죽었으며 우리는 3개월 동안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굶주린 아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게 됐습니다. 1965년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우리 가족은 상파울루로 이주했는데요. 부모님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대도시로 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파벨라, 즉 빈민가에 정착했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했으며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부잣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저는 20살이 되었고 호세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요. 호세는 트럭 운전사였고 우리는 파벨라의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첫 아이가 태어났고 그 후 거의 매년 아이가 태어나 결국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저는 전업주부가 됐고 호세의 수입만으로 9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으며 우리는 항상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1983년 3월 15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호세가 트럭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저는 33세였고 막내가 겨우 2살이었으며 갑자기 저 혼자 7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돈이 없었고 다음 주 식비도 없었으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아침 4시에 일어나 청소일을 나갔고 낮에는 빨래를 해줬으며 저녁에는 다른 집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지만 벌이는 부족했고 아이들은 자주 굶었으며 가장 어린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5살 아들 조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웃 아줌마가 저를 보며 마리아, 이 아이가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배고파서 쓰러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제가 일하느라 집을 비운 사이 제 아이가 굶어서 쓰러진 겁니다. 저는 조제를 안고 울었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겠다고, 어떻게든 밥은 먹이겠다고요. 그 후로 저는 일을 조금 줄이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는데 돈은 더 줄었지만 적어도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83년 6월 제가 파벨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한 상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이 채소들 내일이면 버릴 건데 가져가실래요? 시들어가는 채소들이었지만 저는 감사히 받았고 집에 와서 보니 제 가족이 먹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이웃집 아이들이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배고픈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들어와, 같이 먹자. 5명의 이웃 아이들이 들어왔고 저는 채소 수프를 끓여서 제 7아이들과 이웃 아이 5명, 총 12명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맛있게 먹었고 고맙습니다. 마리아 아줌마라고 말했으며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버릴 채소나 과일 있으면 주세요. 처음엔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 사정을 이야기하니 많은 상인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시들어가는 토마토, 약간 멍든 감자, 팔리지 않은 양파를 주었고 저는 그것들로 매일 수프를 끓였습니다. 처음엔 12명이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엔 20명, 6개월 후엔 30명이 됐고 1년 후엔 50명의 아이들이 매일 제 집에 왔습니다. 작은 집은 비좁았지만 저는 모든 아이들을 받아들였고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서 먹었으며 저는 큰 냄비로 수프를 끓였습니다. 1985년 제 작은 급식소가 파벨라에서 유명해졌고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 아줌마의 기적의 부엌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그 후로 기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쌀 한 포대를 보내왔고 어떤 사람은 콩을 보내왔으며 작은 식당 주인은 매주 남은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그 기부금으로 더 큰 냄비를 샀고 가스레인지를 하나 더 마련했으며 집 뒤편에 작은 차양을 쳐서 아이들이 앉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1987년이 되자 매일 100명의 아이들이 왔고 저는 아침 5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으며 정오에 급식을 제공하고 오후 3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1990년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처음 밥을 먹인 이웃집 아이 중 하나인 파울루가 대학에 합격한 겁니다. 파울루는 극빈층 아이였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장학금을 받아 상파울루 대학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마리아 아줌마, 제가 의사가 되면 파벨라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할 거예요. 아줌마처럼요라고 말했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주는 건 단순히 밥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주면 그들은 공부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으며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1995년 저는 45세가 됐고 이제 제 7자녀는 모두 성인이 됐습니다. 큰아들은 버스 운전사가 됐고 둘째 딸은 선생님이 됐으며 막내는 요리사가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엄마, 이제 그만하고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배고픈 아이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2000년 저는 50세가 됐고 매일 200명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고 브라질 정부에서도 저를 알게 됐으며 지역사회 봉사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저는 더 큰 냄비와 테이블을 샀고 아이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긴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가 브라질을 강타했고 파벨라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기부도 줄어들었으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먹인 아이들, 이제 성인이 된 그들이 저를 도우러 왔습니다. 파울루는 이제 의사가 되어 매달 급여의 10%를 기부했고 다른 아이들도 쌀, 콩, 채소를 가져왔으며 마리아 아줌마가 우리를 살렸으니 이제 우리가 아줌마를 도울 차례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2015년 저는 65세가 됐고 한국에서 온 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상파울루의 빈곤 문제를 연구하러 왔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한국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료 급식소와 푸드뱅크가 전국에 있고 정부가 지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은 저처럼 개인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아동급식 지원 제도가 있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고 전국에 푸드뱅크 458개가 있으며 기업이 음식을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으로 배고픈 아이들을 돕는데 브라질은 저 같은 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공사자는 마리아 아줌마, 당신 같은 분들이 있어서 정부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브라질의 희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고 브라질은 특히 심각했습니다. 파벨라는 봉쇄됐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배고픈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70세의 저는 고위험군이었고 자녀들은 엄마, 제발 집에만 계세요 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매일 급식을 제공했고 오히려 양을 늘려서 하루 300명에게 밥을 먹였으며 코로나보다 굶주림이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고 파벨라 사람들은 저를 파벨라의 수호천사라고 불렀습니다. 2023년 저는 73세가 됐고 40년째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약 50만 끼 이상을 제공했고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였으며 그중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 경찰관, 간호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판사가 저를 찾아왔는데 마리아 아줌마, 저 기억하세요? 1995년에 아줌마가 저에게 밥 주셨어요. 저는 그때 10살이었고 부모님이 마약 중독자였으며 아줌마 급식소가 아니었다면 저는 굶어 죽었을 겁니다. 지금 제가 판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아줌마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준 한 끼의 밥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고 그 아이가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어른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40년 동안 멈추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배고픈 아이들을 못 보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매일 밥을 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하는 것이고 배고픈 아이에게 한 끼를 주는 것이며 괜찮아, 여기 와서 먹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시스템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돕고 있고 푸드뱅크가 전국에 있으며 정부가 아동급식을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압니다. 브라질도 한국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있나요?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올브레이크아라. 고맙습니다.